여기는 일산 호수공원이고요. 저희 집 근처고 제가 종종 촬영하는 장소인데 오늘 눈비가 내리고 있어서 공원이 조용할 것 같아서 왔어요. 요 며칠 벚꽃이랑 봄꽃이 많이 펴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주차장에 막 줄 서서 들어와야 될 정도로. 근데 오늘은 주차장에 차가 10대도 없는 것 같아요. 호수공원에 비가 오는 날에는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 빼고는 정말 거의 사람이 오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산을 쓰고 산책하고 있는데 그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 쓰고 호수공원 산책하면은 되게 운치 있고 좋아요. 호수공원의 좋은 점은 이 수양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수양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즘 흔하지가 않아서.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좀 있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 마이크로 녹음을 할 건데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한 가지 정한 원칙이 있는데 촬영은 야외에서만 하자 그런 거였는데, 그 이유가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실내에서만 하면은 영상 보는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재미를 제가 뭐 어떤 몸개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각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 좀 야외에서 촬영을 하자 그렇게 잡고 트레킹도 하면서 찍고 어떤 명소에서도 찍고 했는데, 그렇게 찍다 보면은 또 이게 카메라랑 소음 관리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양버들이 쫙 있습니다. 욕심은 많아가지고 무리하게 야외 촬영을 하다가 날려먹은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이 비오는 열악한 환경에 또 겁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촬영을 나왔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그 찍고 있는 컨텐츠 중에서 어떤 주제가 하나 있는데 한 3번 촬영을 했는데도 아직도 업로드 못한 게 있어. 이렇게 찍을 때마다 한 번은 마음에 안 들고 한 번은 사운드 사고가 나고, 그래서 3개를 다 날려먹었어. 근데 이게 스타트업이 아닌가. 스타트업 하면은 사실 우리는 되게 처음부터 되게 잘 될 거를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어떤 스타트업이든 간에 생각보다 일정은 많이 지연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과정 자체에
그 과정 자체에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즐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니, 진짜로 하나하나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견디지 못해요. 진짜 매번 그렇게 스트레스 상황이 오기 때문에 솔직히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뭐가 또 잘 안 되면 걸림돌을 만났네, 장애물을 만났네, 또 요 장애물은 어떻게 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견디는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하다. 아이고야, 또 저기 뒤에 공사하네. 지난번에 녹음했을 때 저기 공사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녹음을 망쳤거든요. 근데 이게 귀로 들을 때는 이렇게 생각보다 공사 소리가 크지가 않았는데 이게 영상에 들어오고 나니까 저 엄청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컨텐츠를 올리면은 방송 보는 사람이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버렸습니다. 스타터의 재미 중에 하나죠. 버리는 재미. 소스코드 버리는 재미. 만든 시제품 버리는 재미. 비 오는데 공사하고 그래. 비 오면 공사도 안 할 줄 알았더니. 수양보드 색깔 너무 예쁘네. 일산은 뭐니뭐니 해도 호수공원 아니겠습니까? 도시에 이렇게 커다란 공원이 있다라는 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거 공원 하나만큼은 잘 설계한 것 같아요. 다른 신도시에도 공원은 있는데 이 호수공원만큼 이렇게 웅장하고 자연 상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스타터 관련해서 좀 준비해놓은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꼭 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 정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M&A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M&A 과정에 대해서는 스페인에서 한 3시간 분량으로 촬영을 해놨거든요. 물론 편집하면 줄어들겠지만, 근데 그 영상들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다 날려야 돼. 그래서 근데 음성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녹음돼서 괜찮으면 뭐 지금 영상하고 짬뽕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오늘 영상이 괜찮으려나?
또 영상은 아직도 초보라서. 이 호수공원이 좋은 게 일산도 이제 생긴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원 처음 조성하면은 이제 새끼나무들 많이 심잖아요. 어린 나무들. 근데 이제 그런, 여기도 이제 처음에 그런 나무들 심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막 쭉쭉 자라 있으니까 이제야 좀 공원다운 공원이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콘텐츠가 남아 있는데, 아무튼 영상 촬영을 좀 더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 근방이 제가 이제 그 호수공원에서 촬영을 많이 하던 곳인데, 이제 약간 초봄, 늦겨울 초봄 요 때는 촬영하기 좋았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꽃이 흐드러지게 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평일에도 이제 근처에 직장들이 있으니까 이게 엄청 광활해 보이긴 하지만 저기 보이는 그 빌딩들에 또 오피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기 MBC 방송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이럴 때는 잠깐씩 산책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평일에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야외 촬영을 고수하려면 또 어딘가 또 야외로 한번 나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걸어가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지금 좀 어렵네. 이게 우산도 잡고 있어야 되고, 아예 그냥 우비를 입고 나올 걸 그랬나봐요. 아예 우비를 입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손이 한 손이 우산을 들고 있고 한 손은 카메라를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조작하기도 좀 어렵고. 일단은 잠깐만, 집에 가서 우비를 챙겨 입고 나와서 다시 찍을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야겠다.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도 있는데, 거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시 왔던 길로 돌아서 주차장에 가서 우비를 입고 오는 걸로. 그리고 우비 주머니에는 렌즈를 닦을 수건도 하나 챙겨와야겠어. 렌즈에 물이 많이 맺혀가지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고 다시 갔다 올게요. 우비를 장착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산은 안 되니까 너무 가뿐합니다. 지금 촬영한 영상을 잠깐 모니터링 해봤는데 빗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촬영 또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촬영을 망치면은 영상만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하니까 좀 가벼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이번에는 똥파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정말 어디서 몰려드는지 보이지도 않던 애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착안한 건데, 일단은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잘 됐을 경우, 그때부터 이제 재미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우리 고객이 될 사람들한테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혹은 뭐 어떤 투자자 이런 곳에서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왜 나한테 연락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여러 업체들한테, 여러 업체나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만나보면은,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네랑 같이 뭐 이런 걸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해봤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둘 다 잘 되지 않을까? 막 이제 이런 제안들을 해오는 거죠. 얘기를 들으면은, 좀 그럴듯하기도 하고, 막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내가 처음부터 이제 계획했던 거면 상관이 없는데, 계획했던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일단 시제품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상품 몇 종 생산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뭐 아랍에미리트에 뭐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전시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할 건데, 니네 상품이 너무 좋다. 니네 상품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전시할 때 같이 참석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은, 야, 거기에는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온다는데 정말, 와, 우리 글로벌로 가는 거야? 막 이렇게 갑자기 들뜨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 좋은 기회인데? 뭐, 비용도 별로 안 들고, 그쪽에서 다, 어차피 전시하는 김에 그냥 같이 참석하는 거니까, 그냥, 뭐, 실비 정도만 부담하면은, 뭐, 다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막 그쪽을, 일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영어 카탈로그도 준비하고, 영어 브로셔도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갑자기 사이트도 영문 사이트 만들고, 막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계획된 일이 아니었는데, 뭐 사실 계획상으로는 이번 달에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뭐가 됐든. 근데 정작 그 일은 안 하고, 이제 막 카타르라고 그랬나? 이제 그 일은 안 하고 아랍에미리트 갈 생각에 막 들떠가지고, 와, 우리도 이제 두바이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 일을 막 준비하게 된 거죠. 막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뭐 전시회가 뭐 어떻게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빠그러진다거나, 아니면 막상 참가를 했는데, 실제 참가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되게 형편없는 전시회였고, 괜히 걔네한테 돈만 주는 꼴이 돼버렸고, 뭐 아무런 성과도 못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든가. 그러면은 사실 스타트업이 어떤 초기에 몇 년은 굉장히 초기에 몇 년은 거의 막 타임어택처럼 굉장히 막 그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시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날려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랑 니네랑 이렇게 잘 연결하면은 굉장히 성과가 좋을 것 같다.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 걔네는 이미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우리가 걔네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쉽게 시장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협업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협업을 하려면은 걔네랑 뭐 API 연동도 해야 되고, 뭐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2달 동안 막 개발을 해요. 근데 막상 연동을 하고 보니 성과가 막 그렇게 나지도 않고, 막상 그쪽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연동한 걸 통해서 그쪽 고객이 이쪽으로 유입되는 것도 거의 없고 빛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A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어떤 고객에게 이제 팔려고 이제 그 상품을 준비했다. 근데 투자를 받으려고 이제 투자자를 알아보다 보니 투자자가 이제 훈수를 두는 거죠. 이런 거라면은 그 고객들만으로는 너무 시장이 작고, 그 상품을 이렇게 좀 다변화하거나 좀 사용자층을 확대해보는 게 어떠냐. 이거 듣고 보니 맞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막 또 상품을 수정을 해요. 이제 새로운 타겟층에게 홍보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일을 벌린 거죠. 근데 역시 성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은 또 괜히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또 아까운 시간만 또 날린 꼴이 됐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부지원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부지원금을 받는 요건은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정부지원금은 대표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뭐 그런 것들인데, 제가 했던 분야는 이제 IT니까 그쪽을 얘기한다라면 뭐 빅데이터나 AI, 클라우드 이런 쪽에 지원을 최근에 많이 했어요. 최근까지도. 그 우리 시스템에 AI가 없는데 AI 요소를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AI 개발자를 뽑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만 하고 끝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정부지원금이 안 되면은 오히려 다행인데, 또 선정이 됐어요. 그럼 결과를 무조건 내야 되거든. 그럼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진짜 막 AI 개발자들 막 뽑고, 처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개발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시스템이나 어떤 서비스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가고 막 산으로 가는 거죠. 돈은 받았는데 그 돈은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자금적으로 도움도 크게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특히 이제 똥파리라고 했던 얘기는 결국에는 그거를 걔네가 우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니네랑 같이 협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니네께 되게 좋아서 우리는 니네랑 뭔가 협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께 너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걔네께 너무 좋고 자기네들만으로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를 찾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께 그만큼 좋으니까 얘네들이
응?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아, 저기가 요즘 잘하던데, 쟤네랑 하면은 우리도 득볼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는 거죠. 먹을 게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지, 뭐 그냥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똥파리들한테 좀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전문 물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특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커머스와 관련된 제반 비즈니스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커머스의 어떤 부분을 하는데, 아, 너네랑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이제 꼭 작은 업체도 아니고 되게 큰 업체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이름값만 보고 괜찮겠는데 하고 막상 해보면 걔네들은 우리만 이제 이용해 먹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그거를 이제 몇 번 당하면서 이 세계 쟤네들을 똥파리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좀 조심을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 똥파리에 휘둘리면은 안 좋은 게, 뭔가 어떤 손해를 보는 게 크다기보다는 원래 계획한 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할 때가 데미지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뭘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뭘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똥파리랑 엮이는 바람에 한 3개월 동안 다른 일을 한 거죠. 걔네랑 같이 뭘 한다고.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성과는 별로 없고 정작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일만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면은, 그게 정말 큰 데미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또 이게 피벗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겨요. 특히 이런 거는 이제 투자자 만날 때 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걔네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격가지로 쭉 나가버린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는 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미 그렇게 틀어져 버린 거를 다시 원래로 돌리는 거는 또 때로는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이 회사를 왜 하려고 했는가,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명확하다면 누가 와서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하려던 방향성하고 좀 다른데, 우리가 하려던 것과 좀 다른데,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과 다를 경우에는 과감하게 컷하고, 또 내가 하려던 것과 어떤 접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걸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목표한 거는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데 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데 이걸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까지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죠. 목표가 명확하면 스케줄을 그렇게 쉽게 바꾸진 않거든요. 저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희는 범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지향했어요. 근데 이제 좀 큰 기업들이나 괜찮은 기업들이 찾아와서 우리랑 협업을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거기에 붙은 조건이, 그러면 자기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좀 커스텀 작업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걔네들이랑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운 나머지 다 해줄게 막 이러고서는 이제 한 거죠. 근데 저희는 계속 일반 고객들에게도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 중소기업들, 뭐 작은 기업들에게도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버전에 대한 어떤 개발도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그쪽에서들도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해주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가 뭐 그런 요구를, 커스텀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거 개발은 못하고 커스텀 개발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고, 그렇다고 그걸로 뭐 크게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뭔가 다 이래저래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날린 시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의 커스텀 요청은 거절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또 제안을 해오면은 진짜 뿌리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더 하기도 하고, 또 몇 개는 뿌리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많이 뿌리쳤어요. 거의 커스텀 작업은 안 하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처음에 원칙을, 우리는 뭐 사스로만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범용 버전이지 우리가 어떤 특정 업체를 위해서 납품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거를 정말 아주 강하게 딱 쥐고 있었다라면은 그런 커스텀 작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커스텀 작업하는 동안 우리 소프트웨어는 훨씬 더 진보해 있었을 거고, 나중에는 굳이 커스텀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거의 이제 M&A 마지막 단계까지 왔을 때는 범용 기능만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었고, 거의 많이 줄었고, 그래서 처음에 커스텀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약간은 후회가 돼요. 근데 그 미래를 그때는 미리 알지 못했으니까. 선배가 어떤 업체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에 맞게 니네 시스템을 좀 넣어줄 수 있냐, 이런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 업체는 그때 당시 매출이 0원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저희는 커스텀을 하지 않습니다. 그쪽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매출이 0원인데도 계속 자기 서비스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다음에 그러니까 카카오랑 합병되기 전에 다음에 인수됐죠. 아주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했죠. 그래서 대표가 정말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아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책상 머리맡에 붙여 놓든지,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호수공원은 10년 넘게 다녔는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나무가 점점 커지고 우거지고 하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비를 긴 걸 안 입고 이렇게 입었더니 바지가 다 젖었어. 신발도 다 젖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업이 잘 되면 누군가가 엄청 많은 제안을 해올 거예요. 그 제안들의 중에 무엇이 약인지 무엇이 독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돼도 그럴 때 또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다른 품종들이 있어요. 아우 너네 힘들지, 우리가 좀 도와줄게, 우리랑 이렇게 하면은 니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통파리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잘 될 때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란 얘기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이득을 취하고 싶을 때 그런 제안을 많이 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멘탈 잡아야 된다. 오늘은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빗소리가 너무 심해서 이번 영상도 꽝일까 걱정이 되는데 제발 꽝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비에 젖은 생쥐꼴인데, 이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서 이렇게 한가로울 때 비가 오면은 오늘 비 오는데 호수공원에 사람 없겠네, 비 맞으러 가야지, 뭐 이러고 노는 거죠.